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을 찾았다고요? 제 딸은 이미 죽었는걸요. 자신의 웨딩숍에서 다음 시즌 드레스를 디자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미네일은 느닷없이 경찰서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2년 전에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자마자 그 당시 운전기사였던 고사리에게 부탁하여 경찰서에 유전자부터 등록을 해놓았었는데 이제서야 일치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미네일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경찰이 말하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신고은 양은 사실 죽은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고 미네일과 현재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얘기를 전했는데요. 물론 이 당시 미네일은 왕제국의 집에서 정다정과 함께 살고 있긴 했지만 왕제국과 이혼을 한 바로 그 시점부터 자기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겨놓았기 때문에 정다정과 완전히 동일한 주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제국의 집과 웨딩숍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따로 오피스텔을 마련해둔 상태였죠. 아무리 왕제국과 깊은 관계였다고는 하나 법적으로 이혼까지 한 두 사람인데 친구라는 이유로 주소까지 옮겨놓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요. 이보세요 경찰관님, 아무래도 잘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시는 저에게 이런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미 친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린 미네일이었기 때문에 괜히 기대를 안고 경찰서에 갔다가 또다시 실망을 하게 될까봐 확인조차 해볼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괜히 또 헛걸음이라도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약한 미네일의 멘탈이 남아날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왕제국과 정다정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만 해도 견디기 버거운 상태였으니까요. 그 순간 미네일은 2년 전에 자신을 위하여 친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던 고사리의 존재를 떠올립니다. 운전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고사리의 헌신은 미네일의 머릿속에 아주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친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딸에 관련된 모든 걸 잊어버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고사리와 결별하기로 했던 미네일이었는데요. 오랜만에 고기사한테 전화 좀 해볼까? 나한테 해고까지 당했는데 전화를 받을지 모르겠네. 그렇게 미네일이 고사리에게 전화를 걸자 놀랍게도 고사리는 미네일에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반갑게 미네일의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왜 자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고사리니까요.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요 사리씨. 오랜만에 사리씨 생각나서 전화 좀 해봤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저야 잘 지내고 있지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경찰에서 내 딸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아서 사리씨가 갑자기 생각났지 뭐야. 그때 사리씨가 도와줘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됐어. 경찰에서 사모님 딸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고사리 또한 이미 신고은이 죽었는데 딸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듣자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니까. 아니 글쎄 나랑 유전자까지 일치한다고 하더라고.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원.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요. 저 그런데 사모님 그냥 닮은 사람을 찾았다는 게 아니고 유전자가 일치해서 사모님께 연락을 한 거라면 그래도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 딸밖에 없을 텐데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 결국 미네일은 고사리와의 전화통화를 마치자마자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하는데요. 딸을 찾았다고 연락을 받아서요. 정말 제 딸이 살아있나요? 오셨군요. 미네일 씨의 따님은 멀쩡히 살아있고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따님의 이름은 정다정 씨입니다. 원래는 신고은이었는데 5살 때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가면서 정다정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네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딸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상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이름도 정다정인데 이런 우연이 다 있나. 그거 참 신기하네요. 제 딸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경찰로부터 정다정의 연락처를 받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미네일. 그런데 오마이갓, 경찰이 알려준 번호가 미네일의 핸드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번호였습니다. 정다정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정다정이었어? 말도 안 돼. 다정씨가 내 딸이라고? 그 순간 미네일은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왕제국에게 미쳐서 정다정에게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서슴지 않았던 미네일인데 알고 보니 다정이가 내 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친딸에게 남자를 빼앗겼다고 땡깡을 부린 것도 모자라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정다정의 싸대기까지 거침없이 때렸었는데 미네일은 딸에 대한 미안함으로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다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라고 혼자 속으로 되뇌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 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은 이 충격을 모두 상쇄할 만큼 미네일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네일이 바람둥이 왕제국에게 셀 수 없이 배신을 당했으면서도 지독하리만치 쓰레기 왕제국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남겨진 가족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자신에게 피가 섞인 가족처럼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왕제국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리에서 겪었던 교통사고가 어쩌다 일어난 것인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기적적으로 의식을 차렸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미네일에게 도움을 줬던 왕제국의 호의는 그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용서할 수밖에 없을 만큼 미네일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고마운 기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네일에게 왕제국은 단순히 전남편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아마 왕제국은 미네일에게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여 자신이 큰 도움을 준 것처럼 쇼를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굳이 왕제국이 아니더라도 미네일에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딸 정다정이 생겼고 더 이상 왕제국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결국 미네일은 곧바로 정다정이 있는 드림식품으로 달려가서 정다정과 만나게 되죠. 여사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러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정다정에게 무릎을 꿇는 미네일. 다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아니 여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난데없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니요. 다정아,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친엄마라고.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정다정 또한 쉽사리 미네일의 말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기사 처음에 미네일도 유전자까지 일치한다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도 단번에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다짜고짜 엄마라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평소에 감정이 기복이 심했던 미네일이었기 때문에 정다정으로서는 그저 여사님의 병이 또 도진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정다정의 머릿속에 2년 전에 미네일이 딸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기억을 잃어버려서 잊고 있었는데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딸을 간절하게 찾고 싶어 했던 미네일의 말을 정다정이 순간적으로 기억을 해낸 것이죠. 여사님,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아빠가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엄마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세요? 기억나지? 퀵서비스 기사였던 분이 나에게 남산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었어.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정다정은 그제서야 미네일이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원망감이 앞설 수밖에 없었어요. 2년 전에도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서 자신을 실망시켜놓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남자에 미쳐서 자신을 괴롭혀왔으니 차라리 그냥 모르고 사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다정이었는데요. 엄마가 저를 버렸던 25년 전에 제 마음속에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저에게 엄마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결국 정다정은 미네일에게 모진 말들을 한껏 쏟아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신이 정다정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미네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네일은 떠나는 정다정을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정다정에게 헤아릴 수 없는 미안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다정이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지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나라를 잃은 것처럼 오열하는 미네일의 통곡 소리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미네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정다정을 보낸 미네일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신덕수의 납골당으로 달려갑니다. 미네일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면서 여보라고 불렀던 신덕수의 모습, 자신을 보며 웃고 있는 신덕수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미네일은 그제서야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신덕수의 존재를 완전히 기억해냈어요. 평택에서 신덕수와 사랑을 하여 고은이를 낳고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들, 그때 자신이 파리로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신덕수가 살아있지 않았을까 라고 혼자 생각해보면서 미네일은 신덕수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내 딸 다정이 찾았으니까 다정이 내가 지켜줄 거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